자, 이제 자축합. 자축합은 이 자수는 축토를 만나고 흙탕물이 되고 축토는 진흙 또는 뻐륵이 된다 그랬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가 있는데 축이 오면 이 물이 흐르지를 않아. 자, 자가 있는데 축이 오면 물이 안 흐른다. 요게 이제 초점을 두고 자축합을 갖다가 통변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축은 우리가 금고지. 그러니까 자가 오면 자축합되면 금이 패고가 된다. 자, 요 두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자,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축월의 이제 무토야. 자, 이 사주는 우리가 일단 조가 안 돼 있지. 이렇게 지지에 음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리고 천간에 임수 개수가 있다. 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주고 조법으로.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화운이 길하겠지. 그 다음에 격구를 보게 되면 축에서 개수가 떴으니까 재생살하는 사주다. 그래서 고생하는 사주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 재생살이니까 살이 강해질 때 내가 신액이 오거나 아니면 고생을 하겠지. 우리가 이제 관살태양은 일복이라고. 자, 이제 구조와 배열을 한번 봐보자. 무토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되면 의향이 어떻게 되면 무게합으로 가지. 그래서 이제 이게 맹파에서 얘기하는 이제 금수세가 목화세를 제압하는 사주라고. 그러니까 이신축이 제압됐고 근데 간목은 제압이 안 되니까 이 맹파에서는 금수운이 길하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것은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 사주는 무조건 되고 한겨울에 우리가 화우를 만나지 않으면 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운은 우리가 이제 이 조호법이 조호가 가장 시급한 거지. 자, 일간의 의향이 무게합을 한다. 이 개수로 간다 이거지. 개수로.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또 신자로 가지. 이렇게 우리가 그 일간의 의향은 합으로 간다. 두 번째 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천은 뭐냐면 이 개수야. 개수가 개축 백호에 있고 그 다음에 극각살 위에 있다.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있는 그러한 처겠지 이거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이 연지는 우리가 이제 바깥이라고 바깥에 있는 임수 여자를 신자로 또 합을 하지. 정을 주는 거야 이게 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단은 이 개수는 자 무게합해 갖고 신이 뭐야 이게 사지지. 근데 어떤 사지냐면 홍염사지야.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내가 죽자고 일단은 죽어도 좋아 그러면서 이제 연애하는 그러한 형국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 처가 자 백호 극각 탕화살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바깥에 있는 임자 신자로 이렇게 만나니까 이 개축이 아마 비관 음독을 한 것 같아. 자 그러한 사주고. 근데 이제 벌써 여기서 이제 자축합이 되니까 이 물은 어떻게 돼 이거에 진흙탕물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나도 무게합하면서 진흙탕물로 가요.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이 의향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이 갑인으로 가야 된다고.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이신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의향이 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지의 의향이 신중에 임수가 떴지. 이렇게. 신자로 어떻게 돼?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사람은 또 그러고, 두주불사야. 술을 엄청 먹어. 왜? 이 술이라는 것은 수이면서 화야. 물로 된 화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가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사주가 조가 안 맞는 사주가 많이 먹어. 겨울 사주에 물이 많거나 금수가 많거나, 여름에 목화가 많은 사주. 이런 사주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고. 그 다음에 묘월에 이제 신금이야. 근데 여기 자축합이 돼 있네. 이 사람의 식상이 어떻게 돼? 이게 묶였지, 이렇게. 육합은 우리가 합방이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식상은 우리가 행동이잖아. 처음에는 해수로 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해수로 갔다가 우리가 이제 그 청년기 때를 얘기한 거지, 연주는. 그 다음에 후반에는 어떻게 돼? 이 행동이 묶였지. 표현을 잘 못해, 이렇게 합방이 되면. 그러면서 이 식신,
나의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흙탕물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무게합이 이렇게 돼 있지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육친 해석을 하게 되면 부친은 요거 묘목이지 편제가 이제 그 모친이고 그 다음에 부친은 모친은 뭐냐면 이거랑 합하는 게 이게 축토지. 왜 축토가 나의 모친이냐면 내가 이 축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축토를 갖다가 모친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무토는 뭐냐? 이 무토는 나의 후모가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조 배열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모친이, 자, 인성이 비겁이 많았을 경우에, 비겁이 많았을 때 이것을 자왕모세라 그래. 그래서 날 낳다가 토생금을에다가 내가 기운이 다 설된 거야. 그래서 산망을 한 거지, 이사주가. 그 다음에, 이제 축월의 이제 간목 보자. 이것도 이제 자축합이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합반되면 이 공부를 안 해. 이 인성이 합반됐을 때. 근데 다행히 이제 이사주는 우리가 중년에 이제 합방이 됐으니까. 근데 이때 이제 30대 이후지. 근데 이게 연월에 이제 인성이 이렇게 합반되면은 우리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안 한다고. 근데 언제 공부하냐? 이것을 충을 하여갖고 이 합반을 풀어줄 때 그때 공부를 한다고. 자, 이 사주가의 자 용신 한번 보자. 요게 이제 축자 있고 우리가 이제 겨울나무는 생목이지. 자가 있고 임목 있고 묘목 있으니까 생목이야. 우리가 가물일주는 생목, 사목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생목이란 무엇이냐? 생목은 뿌리가 있고 수의 생을 받는 것을 갖다가 생목이라 그래. 그러면 사목은 뭐냐면 근이 없거나 수의 생,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건 사목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생목은 우리가 수목화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목, 금을 싫어해. 생목은. 그 다음에 이 사목은 수의 생을 되게 싫어해. 왜 그러냐면 뿌리가 썩거든, 이게. 그 사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목재, 가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사주는 생목이다. 생목이 화를 보는 건 상당히 좋지. 수의 생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겨울꽃이란 말이야, 이 사주는. 근데 이 사주의 이 가장 안 좋은 점은 이게 비겁이 많기 때문에 비겁쟁제하는 거다. 그래서 이 기토는 내가 각기하잖아. 그렇지만은 여차하면 을묘한테 뺏긴다고 이게. 그랬을 때 이 기토는 누구한테 의지하냐면 병화한테 의지한단 말이야. 근데 이 구조 배열이 바로 을목이 어떻게 돼? 이 양인 을목이야 이게. 겁재지. 겁재한테 이 재를 뺏기는 그러한 구조란 말이야. 내가 각기합 자축합 하니까 기토는 안 태우잖아. 그게 내 이 정처고 내 돈이란 말이야. 근데 을묘가 가장 기시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주가 병술대운에 이 사람이 거병해에서 을유년에 왕위에 올랐다 후한 강무제 사주야.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목화통명이거든 이게. 그래서 병인거니까 용신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난강망 체계로 어떻게 해야 돼? 병화와 개수는 같이 가지. 병계는 같이 간다. 그래서 이게 부기한 사주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각 오행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글자들이 있어. 이것을 우리는 진신체계라 그런다. 그래서 겨울나무에 꽃이 활짝 핀 그러한 모습이다. 근데 이 사람이 자 그래도 왕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사충주곡을 했다는 얘기지 맹파에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사충주곡은 우리가 이 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최상의 대통령이라든가 왕이 되는 사주를 사충주곡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화 관련했을 때는 조단위의 그러한 거부가 되는 게 사충주곡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격으로 한번 보자. 격으로. 축월에 기토 떴으니까 우리가 정제격이다. 정제격에 이 겁재가 오면은 파격이 되는데 내가 각기 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길격은 어떻게 돼? 우리가 합을 하게 되면 일간과 합이 되면 성격이라 그랬지. 근데 이 을묘가 굉장히 탁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을묘를 제거했을 때 격이 성격이 되는 사주야.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 정제격에 식신생지하는 사주라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릇이냐? 우리가 이제 격국도 우리가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향, 기질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맹파의 제압 이론으로도 그걸 알 수가 있어. 자, 이 사주는 목화세가 금수세를 그러니까 양이 음을 제압하는 사주야. 그러면서 이 사주는 포곡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포곡이 된 것은 굉장히 귀한 사주가 됐지. 이렇게 양쪽에서 인묘가 같이 해갖고 어떻게 돼? 이 음을 갖다가 제압하는 사주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축인 암합으로 제압을 하고 자는 자묘형으로 제압이 됐어. 그렇지만 우리 토는 토로서 제압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 토를 제압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크게 득제하거나 크게 우리가 관직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병술대오냐. 그리고 병술대오는 우리가 뭐냐면 이법이든 그 다음에 격국이든 다 이것이 성격이지. 성격이 되고 그 다음에 술토가 축토를 갖다가 우리가 축이는 굉장히 이 토라는 것은 토로서 제압이 확실히 되는 거지 축이는 되게 약하다고 이거 토를 제압하는 거는. 그래서 술대운에 축술형을 딱 치니까 완전히 제압을 한 거야. 근데 어떻게 제압을 했냐면 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고지. 관의 권력이란 말이야. 권력을 술토가 내 식상고 그러니까 내 아랫사람 부하랑 합세해서 이 관권을 제압하니까 관이 나한테 온 거라고. 왜 을류년에 왕위에 올랐냐.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격국으로도 봐야 돼. 자, 이 사주는 우리가 이제 이 적포구조기 때문에 조로서는 목가통면에서 화를 용하지만, 그제? 우리가 이제 맹파에서 제압이로는 뭐냐면 이게 금수운도 길하단 말이야. 이 사주가. 근데 이 금수운은 아니지. 겨울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확인하는 이법이랑 같이 맞추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통변할 줄 알아야 돼. 을류년은 왜냐면 유축이 되니까 유축이 되면 우리가 삼합이 되면 천간지지 다 작용한다 그랬지. 이 을목을 제하니까 격국이 완전 성격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유가 와서 어떻게 된다? 유술천, 그치? 유축, 묘유충. 그러니까 이 세우는 동해 요소라 그랬지. 이 묘를 동하게 하고 술토를 동하게 해서 축술형을 한 거야. 여기서 축술형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체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세운이 와서 어떻게? 세운은 우리가 용의 영역이지. 우리가 원국과 이 대운은 굉장히 강한 실이란 말이야, 사실. 세운은 그것보다 약해. 약하기 때문에 이 동해 요소를 작용을 많이 한단 말이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원국과 대운은, 자, 원국이 체면 대운은 용이다. 그 다음 원국과 대운이 체라 그러면 이 세운은 용이야. 용이기 때문에 동해 요소가 되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 반대가 될 수가 있어. 세운이 체가 되고 그 다음에 대운 또는 원국이 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우리가 그때마다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운이 체가 되는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고, 어쨌든 을류년에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격국은 기론체계라 그랬지. 그래서 천간을 반드시 이 천간으로 봐야 돼. 격국이 파격이 되거나 아니면 성격이 안 되면 이 용신이 뭐 그런 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천간은 격국 중심으로 보라. 전 시간에 내가 이제 강의를 한 거고, 이 을류년에 유축, 그러니까는 이 목을 갖다가 제거했지. 겁재를. 나의 경쟁자를 제거했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재랑 이건 관고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대상이라 그래, 맹파에서. 그래서 연월에 이 재관을 갖다가 내가 자축합으로 일단 육합으로 강하게 끌어오지. 이 재도 원래 이 관도 되는 거야. 이거 거의 이제 이 대상 또는 이제 환상인데, 이 축토도, 이 기토도 축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즉 권력으로 보는 거야. 내가 권력을 각기합, 자축합으로 내가 연월에 있는
이 재관을 갖다가 내가 합해서, 이건 내가 합해서 얻고, 근데 크게 우리가 이제 이 재관을 득하려 그러면 제합을 해야 돼. 그래서 술대운이었다. 그래서 유년에 이것을 동하게 해서 어떻게 됐다? 이 관고를 제압을 했다. 그래서 내가 크게 어떻게 해야 돼? 관고 또는 이 관과 이는 우리가 권력을 얘기한다고. 자, 요런 케이스 우리가 이제 이기법 실전할 때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갈 거야. 자월해기토다. 자월해기토. 자, 격은 우리가 이제 편적격이고, 구조와 배열을 보게 되면 원래 자축합은 합방이 되는데 이렇게 쟁합이 되면 합방에서 풀리는 거야. 그래서 육합은 육합이 풀고 충이 푼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충으로 푸는 게 좋아. 우리가 이제 이 형이랑 파랑 천이랑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충운이 있잖아. 굉장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충도 우리가 충돌, 분리, 갈등, 불화 이제 이렇게도 되지만 좋은 점도 충이라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좋은 충이 있고 나쁜 충이 있다. 이제 그것만 명심하면 된다고. 자, 이 구조와 배열을 보자. 자축합되니까 어쨌든 이 자수가 흙탕물이 됐다. 이 자수는 누구냐? 내 처라고, 처. 그 다음에 내 재지, 돈이지. 돈이 흙탕물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뭐냐면 다 음이 깔렸기 때문에 무조건 조우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목화운을 만나야 된다고, 이 사주는. 격이든 뭐든 우리가 이제 용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그 사주에서 필요로 하는 거, 가장 시급한 걸 용신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이제 조우는 항상 중요한 거야. 조우 체계, 그 다음에 이제 병약, 그리고 나서 이제 격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보는 관법을 이제 여기다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라고. 이 사주는 이제 조우가 가장 시급한 사주다. 그리고 얼어 있잖아. 이게 모든 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이렇게 태양이 하나 떴어. 근데 태양이 어떻게 떴냐면 이게 뿌리가 없다, 허투됐다 그러거든. 근데 허투돼도 우리가 이제 조우로서 병화 태양은 쓴단 말이야. 병자는 태양, 물 위에 있는 태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어머니는 뭐 만인한테 이렇게 그 존경받고 좋아해. 왜? 태양이니까. 빛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세운에 다 열도 되잖아. 따뜻하게 해주잖아. 그래서 병화가 우리가 기토에 우리가 난강망책에서 존신 또는 진신은 병화잖아. 병화 개수가 같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주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다 이제 운이 안 좋을 때, 이것이 병화가 막힐 때는, 이게 진신이 막힐 때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이제 신액이라든가 사별도 할 수가 있다고, 이런 사주가.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자수의 구조가 뭐냐면, 이게 밀부라 그랬지. 학고동실이라 그랬잖아. 이 사람의 처는 나의 집, 또 그 다음에 여기 연지, 문호지, 이거는 문 밖이란 말이야. 문 밖에.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면 여기 비겁이 있지. 비겁이랑 어떻게 밀부, 굉장히 외정이 많단 말이야. 치마를 갖다가 바깥에 걸어두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임신 계유년에 어떻게 된다? 불 꺼졌다. 이 조우가 꺼졌다. 그럼 고통스럽지. 그지?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왜 쓰는 게 이 재잖아. 이건 재. 그러니까 이때 탐재개인이 되는 거야. 인성이 용신일 때 재운이 오면, 제가 기신이면 탐재개인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관제구설, 12송사 다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비가 걸린다는 거는 뭐냐면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다는 얘기고, 내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태양이 꺼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신금, 유금은 이 사람의 식상이잖아. 이 사람의 그 식상도 어떻게 돼? 얼어 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신대운에 바로 이제 병신학고 이렇게 되잖아. 이 화가 확거되니까 이 편관이 어떻게 되니? 편관이 목국도 나를 치고 오지, 이렇게. 자, 내가 어디에 있다? 해자축은 축진이 극각살이다. 우리가 신살을 갖다가 주요 신살 한 20개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지만 통변을 기가 막히게 할 수가 있다고. 포태 신살을 기본적으로 알아 있어야 돼. 극각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극각이라는 것은 뼈마디, 그 다음에 관절계통, 이런 쪽이잖아. 그래서 을목이 이제 넘어져서 사망을 하거나 을목이 나를 쳤다 이거야. 그때가 언제냐면, 을을 보면, 을이 오게 되면 이 을이 동해요. 그래서 목극토를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해자축 이렇게 또 되지. 그 다음에, 자, 오미는, 자, 오미화가 되지. 사실은 이거는 오미화가 돼요. 그러면서 미중의 을목이 분목이 되고, 미토는 어떻게 돼? 토생금이, 저기, 뭐야, 조토가 되니까 토생금이 힘들겠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가장 오미합을 우리가 자축할 때 패고, 저 오미합도 마찬가지야. 육합이 됐을 때 미는 목이지. 목이 패고가 되는 거야. 땅 속에 완전히 덮여버리는 거란 말이야. 요거 반드시 오미합이 됐을 때, 만약에 경금일주다, 그러면 미중에 을목이 재잖아. 이것을 꺼내 쓸 수 있으면 이걸 충을 해야 돼. 좌우충이라든가 충미충을 해야지만 이 패고가 풀리는 거야. 어쨌든 을목은 분목이 되고 기토는 조토돼서 토생금을 못하고 또한 나무도 못 키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묘래 이제 개수야. 묘래 개수.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묘미 삼합도 되고 여기 육합도 됐다. 그러면 이 육합이 부부지합이지 이게 훨씬 센 거야. 그래서 이것은 육합이 먼저다. 육합이. 자, 묘래 이제 개수인데 구조와 배열을 보게 되면 자, 무게합되고 무게합됐지. 일간의 의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간의 의양이. 이 여명인데 자, 무토와 두 번 합은 두 번 결혼이야.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은 무토지. 이 무토인데 합해서 항상 지지와의 관계를 보라고. 무신은 신중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 남자, 그 다음에 여자가 있는 남자지. 그치? 유부남이라는 얘기야. 그냥 무게 합해갖고 내가 여기 사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변을 하라고. 근데 여기다 또 기문사지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도가 더 강한 거지. 자, 사는 죽겠다, 그 다음에 죽고 싶다, 그런 뜻이 있잖아. 근데 이게 홍염사지네. 홍염사지. 좋아 죽겠네.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 유부남을 만났으니까 어때? 내가 좋아서 죽겠는 거야. 좋아 죽겠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지,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나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육합은 굉장히 세잖아. 무토잖아. 자, 이게 뭐냐면 나 따라다니는 남자가 총각이 있었는데 이건 총각이잖아. 나는 유부남을 좋아해. 그 무토는 아주 미치겠지. 그지? 근데 이제 이 개수는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양이 많잖아. 그러니까 물을 좋아한단 말이야. 얘는 화를 갖고 있고 얘는 물을 갖고 있으니까 이 유분한테 정을 더 주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언제냐면 자, 임자 대운에 좌우충하니까 얘랑은 이제 이별이잖아, 충은. 그제? 물론 이제 이 육합을 이렇게. 풀어줬으니까 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꽉 잡고 놓아주지는 않았던 거야. 이 육합이라는 거는. 그걸 이제 합반의 요소거든? 그러니까 좌우충하니까 이제 떨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무게합으로 이 무신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가 반대를 하지. 무인연의 부모가 반대하자 동반자설을 기도했으나 죽지는 않았대. 자, 이게 이제 동반자설 한 것은 자, 이 무신이랑 자, 이제 보자. 이게 이제 사지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반자설 이런 건 탕화라든가 그러한 요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인연이야. 인연. 그러니까 이신충을 하지. 그치? 여기에 미와 일단 무토와 개수가 무게합하고 여기에 을경합을 하는데 인이 와서 인시충을 갖고 띄워놓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인 탕화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미월에 이제 병화인데 이것도 오미화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요게 이제 합이 먼저잖아. 이건 풀린 게 아니에요. 자, 구조와 배열을 보게 되면 자, 이게 천간에 벌써 이게 상관격이지. 상관의 정관을 보면 파격이라고 이거. 그러면 상관의 이 정관을 지켜주는 건 뭐다? 인성운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성격이 되는 거야. 가불이 와서 이 토를 쳐줄 때 그때는 이제 좋아. 이 정관은 우리가 사길신 중에 길신이라고. 그래서 상관경관 위화백단이다 이제 그런 뜻도 돼. 근데 이 사주는 내가 화생토 내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50토지 5살에서 10살 사이에 이 남편을 친다고 이미 예정이 돼 있어. 그리고 개미는 묘지지. 그 다음에 기토가 묘지 발동이지. 이 자식이 5살이나 10살 이때는 묘지 발동이란 말이야. 남편은 간다. 그걸 이제 일단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근데 이제 나와 남편에는 이와 같은 사주는 언제 결혼을 하냐면 이 인성운에 결혼을 한다고. 이 토를 쳐줄 때 이 개수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 개수 남편은 허투됐지. 허투됐으면 우리가 이거 이제 그 보통 남편의 연이 짧어. 이런 사주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른 재성이 있으면 재성이 실하면 이 그때 허투한 관성을 내 배우자로 보는 게 아니야. 애인으로 보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 재성이 없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축중에 이제 개수가 남편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상관경관한 그러한 그 사례다. 갑신년에 부친이 경추장애가 되었다. 그런 거야. 자, 우리가 이제 그 부친은 우리가 이제 재성이 부친이잖아. 그래서 이 신금이 와서 자, 축이 있을 때 신금이 오면 어떻게 된다? 이 축에 인묘가 돼. 축이 갑신년에 인묘가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이 신금이 그렇다고 이 오미화에 이 비겁이 굉장히 많지. 이게 들어오면 내 뜨거운 곳에 들어오면 이 신금은 녹는 거야. 그때 이제 부친의 신액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자년에 부모 불화 별거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통명리에서 우리가 모치는 미중의 을목이지. 미중의 을목이다. 근데 목고에 들어갔지 이게. 어쨌든 미중의 이제 을목이야. 그 다음에 부치는 어떻게 돼? 이 축중의 신금이지. 서로 축미충하지. 축미충하는 것을 오화가 어떻게 돼? 오화가 해소하고 있지. 그러니까 좌우충하면 어떻게 돼? 축미충이 되지. 그럴 때 서로 싸우는 거야. 이건 이제 전통명리 방법으로 보는 거고, 맹파 명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연월에 우리가 이제 재성이 부친인데 연월에 이 관성을 부친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식상을 모친으로 보더라고, 맹파에서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 처음에 서로 싸우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누가 이겨? 모친이 이기는 거지 뭐. 모친이 더 이제 토에 왕하잖아. 그래서 모친은 이제 상관이니까 말 잘하겠지. 그러니까 무당이래. 우리가 이제 식상이 이렇게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그 신기가 좀 있다고. 식상이 강한 사람들이 신기가 좀 있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맹파 명리 공부하시면 그런 사례들이 이제 뭐 식상이 모친이고 뭐 이렇게 보는데 전통명리도 이게 보게 되면 거기에 묻지 않아. 그러니까 전통명리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고. 있으면 그걸 보고 만약에 풀리지 않았을 때는 그때 이제 맹파명리라든가 그런 걸 참고해서 보는 거지. 그걸 버리지 마. 전통명리가 지금까지 3,000년간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뭐 학이든 술이든 상당히 어떤 그 이치적이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절대 버리면 안 돼. 여기에다가 항상 뭐냐면 새로운 학설을 갖다가 추가해서 봐야지. 이것을 버리고 다른 걸 공부하게 되면 실전에서 많이 빗나간다고. 자, 미월에 이제 신금이야. 미월에 신금. 오미화가 됐다. 이게 너무 뜨겁지. 그러니까 용신은 이제 금이 되는 거야. 이렇게. 금수가 일단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우리가 뭐 격이든 뭐든 간에 그냥 척 봐갖고 아유 이거 목화가 더 세네. 이렇게 보면 돼. 조로서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은. 여름에 간목도 떴고 병화도 떴고 물이 필요한 사주야. 이거는 미월은 굉장히 더운 그런 계절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주는 오미화의 병화가 뜨니까 정관격이지. 정관격에 재성이 있으니까 성격된 사주인데 이 격만 있어도 우리가 사귈 시는 평길 이상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구조와 배열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신유일주가 있다. 신유일주는 우리가 녹도화라 그래서
여명 같은 경우는 양귀비 사주라 그랬어. 그리고 일지 이 녹이지 일지녹 희지녹은 형충 받으면 어떻게 신에게 온다. 그것만 이제 명심하고 들어가면 돼. 자 이렇게 봤다. 근데 구조와 배열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 신금이 바로 자 재성을 비겁이 이렇게 같이 있는 사주는 항상 뺏길 염려가 있어. 그래서 재성은 뭐가 지킨다? 관성이 지킨다. 이 관성이 확고되거나 그랬을 때 이 간목은 이 신금한테 뺏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신금이 또한 뭐냐면 나도 조금 그 도덕능 기질이 있는 거야. 일지 표출신이라 그러거든. 일지에서의 표출신은 나의 성향, 기질, 성격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유에서 신금이 떴단 말이야. 비겁으로. 특히 이제 겁재는 더 도덕능 기질이 있지. 근데 비교는 좀 덜해. 그렇지만 나도 욕심, 이럴 때는 뭐냐면 비교에 떴을 때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그제? 겁재면 완전히 도덕능 기질이고 그렇게 보면 돼. 자, 이제 한번 보자. 이 사주를 억부부로 보면 자, 그렇게 약한 사주가 아니야. 이 사주는. 신금, 유금, 뭐 뿌리가 있고 이렇게 불력한 사주인데 그것보다는 나는 뭐냐면 조용시 오미화에 병화가 뜨면 일단 금수세가 음이 들어와야 되는 사주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 예? 자,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봐봐. 이 사람이 이제 정관격의 재관이 성격된 사주니까 정관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이겠지. 공직을 먹고 사는 사주지. 그 다음에 재가 이렇게 있고 오미화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 신금은 항상 겁재는 누르니까 그래서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야. 반성격. 근데 이제 운에서 완전히 성격을 시켜야 돼 이런 사주는. 자, 그래 놓고서 우리가 이법으로 운행을 어떻게 본다? 지지로 금수운. 그러니까 서부운을 만나야 돼. 금수운을 만나야 이 사람이 쓰는 거야. 단 이제 천간에서 이 병화 격을 건들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해자축 대운에 장과 벌써 이렇게 되잖아. 성패잖아, 우리가. 대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행은, 대운은 기룡, 성패를 얘기하잖아. 인대운에 이 사람이 사망을 했대. 인신충, 인유절이란 말이야. 이걸 건들면 안 돼요. 인호술의 화극금이란 말이야. 자, 그런 식으로. 자, 10분간 쉬고.